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절대로 배분 요구를 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무조건 배분 요구를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배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무조건 배분 요구를 해도 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 물건처럼 절대로 배분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매 물건이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므로, 압류재산 공매로, 원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주거용 건물입니다. 울진, 경상북도 울진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은 이런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제가 등기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등기부 순서상 갑구와 을구를 순서로 설정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면 일단은 등기사항 주요 정보를 쭉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다시피 등기사항을 이렇게 좀 같이 다 써놨으므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순서가 이게 가장 1번입니다. 1번.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이게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되는 거죠. 8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순위가 빠른 거는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 석시가 있는데요. 전세권자 석시는 이 물건에 들어올 때 아마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전세권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이 물건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 당연히 등기부를 봤을 테고, 등기부는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전세권을 처음에 설정하게 됐으므로 1순위가 되겠죠. 그러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는데, 자, 문제가 뭐가 되느냐? 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매재산명세서를 봐보시면 공매재산명세서에 배분요금 및 채권신고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입자가 없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배분요금 당연히 없고요. 전세권자, 석씨가 전세권자에 의해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배분요구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들어온 이 압류입니다. 압류. 이 위임기간에 세무서에 들어온 이 압류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보다시피 압류는 배당이 등기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등기된 날짜거든요. 등기된 날짜. 이 등기된 날짜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법정기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법정기일로. 즉 등기부상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보다시피 법정기일이 2016년 4월 18일, 2016년 9월 1일입니다. 전세권자가 2017년 11월 17일 날 전세권에 설정을 할 때 당시에 이미 세금이 밀려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세금에 밀려있던 상태인데 또 불구하고 이 전세권자는 등기부를 보니 아무런 등기부에 들어와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했겠죠. 만약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만 했었더라면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아서 전세권 설정가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법정기일에 의해서 먼저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만 않았더라면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권에 의해서 1억 7천만 원 전액 인수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낙찰 금액이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 낙찰됐다. 그러면 5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법정기일들에 대한 압류들을 배당을 하게 되고요. 배당하고 배당받지 못하는 것들은 어차피 채무자의 몫이니까 전부 소멸이 됩니다. 이 모든 등기들을 전부 소멸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는 1억 7천만 원 인수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1억 7천만 원 플러스 500만 원 1억 7천5백만 원 정도의 이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됐었을 문제인데, 문제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 이 전세권자의 문제인 거죠. 전세권자의 문제. 이 전세권은 배분 요구를 하게 되면 얼마의 배당이 받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무조건 소멸하게 되면 전부 다 소멸입니다. 전부 다 소멸을 하게 되는데, 자, 낙찰은 예를 들어 1억 7천, 똑같이 1억 7천 5백만 원 배당이 낙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법정기일 빠른 놈들 있죠? 6천만 원, 여기 5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이 압류들이 먼저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보다시피 여기 너무 금액이 큽니다. 5억 7천 6백.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전세권자의 배당이 되어야 한대요.
전혀 배당이 되지 않는 영원히 배당금이 영원이 될 겁니다. 영원. 그럼 뭐예요? 전세권자는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전액 날려버리는 지금 현재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 이 전세권자한테 연락만 할 수 있다면 좀 만약에 이 전세권자하고 연락이 되거나 또는 지인분이나 또는 이 물건을 보시는 관련 분이 있으시라면 꼭 이 전세권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지금 공매재산 명세, 공매에 의해서, 압류재산 공매로 인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해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공매 자산관리공사에 의해서 혹시 어떤 상황의 경우에 이 공매를 취하시키고 다시 진행시킬 수 있을지 그런 상황들을 좀 문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제가 예전에 알아봤을 때 당시에는 압류를 전부 상환을 해야만 좀 취소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다시 재공매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상환을 해야만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배분 요구만 어떻게 철회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배분 요구 종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배분 요구를 미루든지 아니면 공매가 취하가 돼서 다시 공매 진행을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면 1억 7천만 원을 좀 어떻게든지 좀 보존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걸 찍게 되었고요. 물론 이 공매를 입찰하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세권은 소멸이 되므로 낙찰자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전세권자가 1억 7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날리는 상황이므로 명도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매이다 보니 인도명령이 되지 않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상당한 명도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하실 때 꼭 이런 걸 생각하셔서 입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공매는 취하가 되었으면 하는 취하나 취소가 돼서 다시 재공매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든지 배분 요구를 좀 돼서 배분 요구를 취소를 할 수 배분 요구 철회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하여튼 좀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취하가 돼야 되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수사항은 없지만 명도 소송을 꼭 해야 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므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